자, 오늘은 역전파에 대해서 하도록 합니다. 역전파. 자, 역전파는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출력이죠. 출력. 우리가 역전파의 기본 개념은 다시 써드리면은 에라의 제곱을 예로 미분해서 이렇게 0 갈 때까지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거죠. 될 때까지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예제에서는 이제 웨이트만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이랬을 때 요 식의 수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죠. 요 식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웨이트가 변할 때 에러 펑션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즉 우리가 에러 펑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x축이 웨이트죠. y축이 에러 펑션 제곱. 에러 펑션, 즉 w가 변할 때, 웨이트가 변할 때 이 값이, 즉 에러가 거의 안 변하는 그 순간을 찾아가는 거죠. 여기를 찾아가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값이죠. 를 조정해서 우리가 찾는 값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아무 숫자 대잔치를, 여기는 이제 아무 숫자 대잔치죠. 아무 숫자 대잔치, 아대라고 합니다. 아무 숫자 대잔치, 아대일 때 이게 계속 이제 이 값을 0으로 될 때까지 찾아 내려가는 거죠. 점프 뛰고 점프 뛰어서 얘가 0 될 때까지. 점프 뛰는 방법은 우리가 원래 W 값에다가 학습률에 우리가 구한 이 값을 곱한 거라 그랬어요. 학습률을 정해주면요. 예.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을 찾아가느냐. 자, 지금 이렇게 은닉층이 있고 할 때는요. 우리가 이 값을 한 번에 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이렇게 정의했죠. 우리가 에라의 W 값, 이제 W 값은 우리가 체인 룰을 사용해서 두 개를 더 집어 이 값으로 정의를 했죠. 이렇게 이 값을 정의를 했죠. 그리고 여기는 뭘 더 집어넣냐 하면은 out. 그 다음에 여기도 round out. 두 개가 약분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다음 여기는 subnet. 여기도 subnet. 약분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을 결정을 했는데 왜 out이고 왜 subnet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가 out이에요. 그죠?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고 난 값은 out입니다. 액티베이션 통과 전은 우리가 subnet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은닉층을 보면은 액티베이션 통과하기 전 이 값들이 subnet이 되고 이 값들이 out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론에서도 이 값들이 subnet이 되고 이 값들이 out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체인 룰을 사용했을 때 처음 나타나는 게 out이잖아. 그죠? 처음 나타나는 게 out이잖아요. 출력이 out이잖아. 처음 나타나는 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출력의 subnet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 나타나는 순서대로 써주는 겁니다. out. 처음 나타나는 게 out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썸넷이다. 그리고 이제 아웃하고 썸넷으로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그렇죠. 웨이트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텀으로 여기서 W 여기 있는 W 은닉층하고 출력층을 연결하는 W는 세 번 만에 나오죠. 이렇게 세 번 만에 바로 세 번 만에. 그리고 각각의 텀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다시 한번 지우고 써볼까요? 깨끗하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것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얘로 미분하면은 여긴 다 없어져 버리고 얘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텀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아웃 미분이죠? 썸넷에 대해서 미분이죠. 요거는 액티베이션을 통과했죠? 요거는 액티베이션을 통과하기 전이죠. 그거는 우리가 액티베이션 함수, 시그모이드일 때 액티베이션 함수 미분은 우리가 요걸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수학식으로 적는데요. 그 썸넷 함수 자체 1-썸넷. 이것이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액티베이션으로 들어가는 변수로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값이 되는 거죠. 이게 요 유도하는 과정은 좀 복잡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나중에 내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식이 되겠죠. 굉장히 유명한 식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텀이 이제 그거죠. 맨 마지막 텀이 이제 맨 첫 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거꾸로 가니까. 이제 얘는 우리가 에러 펑션을 아웃풋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게죠. 이게 되는 거죠. 요 지난 시간에 다 봤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여기에 거꾸로 가면 이게 맨 앞에 나오고 왜 거꾸로 가면 맨 앞에 나오죠? 이렇게 가니까 그죠? 이렇게 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얘를 먼저 미분해야죠. 에러 펑션을.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얘로 미분하고 그다음에 전체 썸넷들을 얘로 미분하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순서대로 역순서죠. 역순서 써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역순서죠. 역순서 써주면 값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값이 되는 거죠. 체인룰을 사용한 이 값이 되는 거죠. 0.0475. 근데 얘가 아직까지 0이 안 됐어요. 그죠? 0이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one 에폭을 더 반복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에폭에서 돌아가는 걸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에폭을 반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로 가는 것 하나, 일로 가는 거 하나. 그죠? 세 번을 가죠. 앞에 은닉층과 출력층을 연결하는 웨이트는 세 번을 가죠. 이렇게 가서 한 번 가고, 이렇게 한 번 가고, 이렇게 한 번 가는데, 여기서 달라지는 건 이거밖에 없죠. 달라지는 거는 맨 마지막 텀밖에 없죠. 맨 마지막 텀이 여기서는 얘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만 살아났고, 또 얘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만 살아났고, 또 얘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만 살아났고, 그죠? 요거는 우리가 네트 노드 3이라 그랬어요. 오타입니다. 그랬을 때 이 텀만 바뀌는 거죠. 이 텀이 여기서는 0.65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0.645, 여기가 얼마인가? 0.693, 0.645, 0.69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17에서는 0.
17에서는 여기가 0.645가 되고 0.645가 되고 8에서는 0.63이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똑같죠. 그죠? 다른 건 다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16, 17, 18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개선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아무 말 숫자 대잔치는 아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죠. 지워볼까요? 자, 이제는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깊숙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왜? 이제 예로 W1, W2, W3, W4, 5, 6, 7, 8, 뭐, 여기 하여튼 10개 다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구하는 거는 에러 펑션의 제곱에 이제 W, 이제 1, 그죠? WI. 그래서 I는 1부터 15까지.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얘가 0이 될 때까지 이제 F폭을 반복하는 건데, 여기는 깊숙이 들어가죠? 여기는 깊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아까는 예로 미분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미분이 여기서 이놈에서 이놈으로 바로 가죠. 그죠? 이놈으로 바로 가는 거죠. 이놈으로 바로 가는 건데, 이놈으로 바로 갈 때 이제 항이 늘어나죠. 항이 늘어난다. 그래서 항이 늘어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항이 5개가 된다. 이번에는 5개가. 자, 이거는 17, 18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16, 17, 18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한 W에다가 오메가 16, 오메가 17, 오메가 18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 오메가 16은 이제 건너뛰어야 되잖아. 얼마큼 건너뛰어? 그죠? 얘 학습률에다가 우리가 아까 계산한 이 값을 곱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놈에서 빼주는 거죠.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점프를 할 것인가? 18이면은 18 마이너스 얘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얘를 0.5로 썼다, 우리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6.3이 나왔는데 18이 6.3이 이제 0.605로 점프를 뛰는 거죠. 여기가 이제 0.63을 우리가 계산을 시켰는데 0.63이 나왔는데 점프를 뛰어가지고 여기에 0.605로 계산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는 우리가 학습률을 러닝 레이트를 사용해서 점프를 뛴 다음에 이제 여기 가게 되면은 굉장히 러닝 레이트가 점프 뛰는 양이 작게 나오겠죠. 작게 나오다가 더 이상 점프 안 뛰죠. 0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이용한다. 여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다. 즉 경사하강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AI를 배웠으니까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경사하강법이 뭐냐 누가 물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에러에 대해서 웨이트나 바이어스의 미분을 구한 다음에 얘를 러닝 레이트를 사용해서 점프를 띄워서 다음 또 어디서 한번 체크할 것인가. 그럴 때 이 방법을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 그런다 이거죠. 왜냐하면 경사가 이렇게 돼 있다가 경사가 하강하죠. 점점. 경사가 0으로 하강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인풋과 언닉층 사이에는 5개가 된다. 이렇게 5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여기도 에라 함수의 W 이제 W1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W1은 인풋이 있고 여기 언닉층이 있고 출력축이 있으면은 여기가 W1이거든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는 또 우리가 체인 룰을 이용한다. 그죠? 체인 룰을 이용한다.
5개가 된다. 이게 W1. 왜 5개가 되느냐? 따라가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죠? 맨 처음에 뭐, 여기에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맨 처음에 O 아웃이죠. 여기 안 변하죠. O 아웃. 그래서 O 아웃을 써주면은 약분되죠. O 아웃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썸이 있었죠. 썸이 있었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까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 뭐가 더 생기냐면은, 이제, 노드가 하나가 더 생겨버리는 거죠. 노드가 하나가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노드가 아까 일로 가서 일로 가는 것이 요거고요. 요거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를 안 거쳐. 바로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지. 바로 옆으로 가는 거는 액티베이션. 아까랑 똑같죠? 아웃풋을 액티베이션에 통과된 값을 통과되기 전에 썸으로 미분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는 여기를 거쳤는데 지금 여기 거칠 필요가 없죠. 여기를 거쳐야 되니까. 여기서 일로 바로 떼어버려. 여기서 일로 바로 뗍니다. 여기서 일로 바로 뗍니다. 바로 뗄 때는 여기는 뭐죠? 그렇죠? 썸이죠. 썸 아웃. 여기는 액티베이션이 있는 그냥 노드 아웃이죠. 노드 아웃.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썸 아웃이 네트 노드로 우리가 네트 노드가 이제 액티베이션 통과된 거예요.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통과된 것을 아웃이라 그랬고 여기는 또 네트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액티베이션에 통과된 건 다 아웃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웃 여기도 아웃, 여기는 출력층이 아웃, 여기는 은닉층이 아웃. 그래서 은닉층의 아웃을 이제 얘로 이제 미분하는 게 하나가 이제 생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생기는 거예요. 썸넷 아웃을 노드 아웃으로 이건 노드 아웃이라고 불렀어요. 노드 아웃으로 미분하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서 에러 펑션을 미분을 냈고 그다음에 얘로 출력 액티베이션을 출력 입력으로 미분을 했고 그다음에 출력 입력으로 우리가 노드 아웃을 미분했고 그죠? 이거죠. 세 번째. 출력 입력을 노드 아웃으로 미분했고 그죠? 쉽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로 가는데 순서만 따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일로 가야죠. 일로 가기 전에 얘가 또 일로 가죠. 그래서 은닉충의 액티베이션이 은닉충의 썸으로 미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생기죠. 여기에. 그래서 은닉층의 아웃에서 여기 은닉층의 아웃이라고 했어요. 은닉층의 아웃에서 은닉층의 썸으로 한번 미분하는 여기 하나 더 생기죠. 그죠?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데 이제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미분을 이제 W1으로 하니까 아까처럼 다 죽어버리고 얘만 남는 거죠. 그죠? 얘만 남는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수학으로 쓰면은 그렇죠. 얘를 W1으로 미분하는 거죠. 얘를 은닉층에서 썸을 W1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5개가 생기는 거예요. 5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은닉층이 한 10개, 20개 되면 이게 굉장히 길어지죠. 그죠?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어지지만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우리 에라에 관련된 그 오메가가 즉 웨이트가 얼마나 변할 때 우리가 에라가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복잡한 연산을 우리가 이렇게 체인룰로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에러 펑션을 아웃풋 그죠? 액티베이션을 통과한 값으로 한번 미분을 하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통과한 아웃풋을 통과하기 전에 아웃풋으로 한번 미분하고
그다음에 통과하기 전에 아웃풋에서 통과하기 전에 값을 은닉층에서 통과한 값을 한번 미분하고 또 통과하기 전에 값을 한번 미분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다섯 개는 여기서 또 이놈을 W1으로 미분하고 그러면 얘가 나오죠. 그렇죠? 다섯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이제는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내가 준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수학을 에폭 하나에 대해서만 쭉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한 값들을 쭉 대입을 하면은 이제 이런 값들이 나오죠. 이런 값들이 그죠? 이런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액티베이션 미분 공식이고 0.4. 이게 이제 W1일 때 0.4죠. 그러면 W2는 뭘까? W2는 당연히 W2는 여기서 1로 가는 거니까 얘만 살죠. 0.6. W3는 0.3. W4는 0.4. W5는 0.1만 살겠죠. 미분하면 다른 건 다 상수로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0.4. W1은 0.4만 살고 W2부터 5까지는 각각 아까 말한 것들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를 구했죠. 이렇게 다섯 개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뉴라고 했죠. 이 수식에는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는 그 부분이 생략이 돼 있죠.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러닝 레이트의 부분이 생략이 돼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W1이 얼마가 나왔어요? 여기 나왔네. 여기 생략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네. W1이 0.00122가 나왔어요. 0.00122. 자, 0.00122는 우리가 이제 이게 에러 펑션이면은 여기 이제 맨 처음에 그죠? 맨 처음에 이 값이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뭐였냐면은 에러 펑션을 라운드 W 1로 한 거죠. 그죠? 이 값이. 이 기울기가. 그리고 이 포인트는 0.00122. 이해가시죠? 이 기울기.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점프를 뛰어야 되잖아.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점프를 뛸 때 얼마큼 뛰느냐? 그렇죠. 여기 있는 요만큼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0.00122 여기서 요만큼을 빼는 거죠. 요만큼을 빼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빼주는데 요만큼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렇죠. 학습률에다가 이 W1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0.5에 얘를 빼서 얘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제 빼기 여기 이제 양수가 나오니까 이만큼을 빼주는 거죠. 여기 와 있는 거죠. 이 값은 뭐냐면은 0.0 0.106이다. 0.106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엔 또 이렇게 가겠지. 근데 가는 폭이 점점 줄겠죠. 여기 도달하면은 오메가 2에 오메가 W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0이 될 거다. 이런 공식입니다. 그죠? 아주 체계적이죠. 수학적으로 체계적이다. 수학적으로 체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체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W1을 구했고 또 같은 방식으로 W2부터 W5까지를 다 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부터 10. 6부터 10은 이제 뭐 이거죠. 6부터 10은 이제 여기 일로 가는 거죠. 6부터 10, 그죠? 6부터 10은 1에서 5랑 뭐가 다릅니까? 한번 볼까요? 다른 이유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근데 여기서 아까 1로 갔죠. 그죠? 이번에는 1로 가죠. 1로 가니까 뭐만 달라진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공식을 쓸 때, 공식을 쓸 때 이게 이제 2가 되는 거지. 그지? 2가 되는 거지. 2, 2.
이거는 이제 5, 그죠? 5, 6. 6, 그죠? 6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내려가면은 얘는 3이 되고, 또 얘도 3이 되고, 얘도 3이 되고, 얘도 3이 되고, 얘는 이제 11이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6에서 10까지는 여기고, 두 번째 노드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에서 15는 세 번째 노드 연관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11에서 15 갈 때는 이게 3이 세 번째 노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값을 또 러닝 레이트를 적용시키면은, 여기 이제 잘못됐죠? 다 노드 3가 돼야 되는 거죠. 오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얘가 이렇게 여기 1, 2, 3, 4, 5 또는 6, 7, 8, 9, 10, 11, 12, 13, 14, 15에 어떤 걸로 미분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IN1부터 IN5까지 남는다. 미분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round sum net out. round 4 하면 뭐가 남을까? 그치, IN4가 남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랑 같아야죠. 이러면 남죠, 그죠? 그래서 4 하면은 얘가 남잖아, 그죠? 그러면은 만일에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얘가 13이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13이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여기 되는 거지, 그지? IN3가 남는 거죠. IN3가 남는 거죠. 그죠? IN3가 남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1에서 18까지 한 번에 에폭을 거쳐가지고 이제 개선이 많이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개선이 된 값을 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1에서 15까지는 W1에서 W15까지는 그렇죠. 입력층하고 은닉층을 연결시키는 거고 W16부터 W18까지는 그렇죠. 은닉층에서 출력층을 연결시키는 거죠. 출력층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까지 함으로써 우리가 1에폭이 완료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다시 또 두 번째 에폭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 에폭은 다시 feed forward 네트워크로 가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아대는 아니다.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다. 왜? 아대에서 러닝 레이트를 적용해서 조금이나마 개선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프로젝트에서 원의 폭, 투의 폭까지 합니다. 투의 폭까지. 투의 폭까지를 하는 게 여러분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엑셀로 하면 금방이잖아요. 엑셀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팀당 하나밖에 안 하는 게 개인 과제가 아니라 팀 과제니까 뭐 사실 이렇게 부담되는 건 아닌데 팀당 하다 보면요.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복습 겸 여러 가지 공부가 안 될 수가 있죠. 그게 제일 애석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서 팀당 하나지만은 다 참여해서 머리 뒤집어 놓고 끝까지 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팀당 하나 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F폭 1, F폭 2 두 개의 폭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자, 그래서요. 이제 이거를 이제 몇 번을 했냐? 몇 번을 했냐면요. 몇 번을 했냐면 이제 이게 몇 번을 했는가가 여기서 나오죠. 몇 번을 했냐면은 시그모이드, 지금 우리가 시그모이드 하고 있죠. 시그모이드를 했을 때 학습률을 0.5를 쓰고 학습률을 1로 썼어요. 학습률을 1로 쓰면은 그렇죠? 팍팍 내려가죠. 팍팍 내려간다. 팍팍 내려간다는 얘기는 빠르다. 해석이 빠르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학습률을 0.5로 썼을 때는 93번에서 수렴하죠. 근데 학습률을 1로 써가지고 팍팍 내려버리면은 45에서 수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여기서 수렴을 하죠. 40 근방에서 그죠? n 0.5일 때 그리고 n이 1일 때는 약 한 20 근방에서 수렴을 하죠. 한 반 정도 얘가 빠르네요. 그죠? 그대로 이게 반이잖아. 그래서 이 학습률에 비례해서 빠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95번 또는 45번을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개선된 웨이트. 이거는 이제 뭐죠? 그죠? 진실된 값이죠? 참 값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시작했어요? 아대에서 시작했죠. 아대에서 시작해서 순방향 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방법을 back propagation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가시면은 역전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는 back propag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95번 또는 45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예쁜 웨이트 매트릭스가 탄생을 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1에서 15까지. 요거는 뭐라 그랬죠? 입력층하고 은닉층을 연결하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은닉층과 출력층을 연결하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15개가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y equal ax 플러스 b라 그랬어요. b는 0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요. y equal x, a는 w라 그랬어요. x는 입력이라 했어요. 입력. 우리가 입력 5개가 있었죠. 그죠? in1부터 in5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5개. 그래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입력 5개다 곱하면은 여기다가 입력 5개를 곱하면은 이제 이게 바로 뭐죠? 그렇죠. 은닉층이죠. 여기 은닉층이라고 하죠. 이게 은닉층이죠. 은닉층의 값이죠. 얘는 입력층이고. 은닉층의 값이 나오면은 은닉층의 값을 또 y equal x 플러스 b인데 이게 이제 인풋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은닉층의 값이 되는 거죠. 여기 y는 출력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고 물린다 그랬어요. 첫 시간에. 그래서 얘를 은닉층의 값에다 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건 또 우리가 새로 구한 웨이트. 그래서 이걸 곱하면은 정확하게 0.5301이 나오죠. 그죠? 정확하게 0.5301이 나오죠. 0.5301은 우리가 진작에 구해놓은 값이죠. 그죠? 수학으로 구해놓은 값이죠.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하죠.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냐면은
신기한 게 이 값이 도대체 뭔데? 그죠? 이 값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풋은 주어지는 거니까 또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값을 구해서 그냥 이 시계만 대입하면은 여기서는 20, 그다음에 여기서는 20 시계만 대입하면은 답이 나와버리죠. 이게 바로 AI다. 여러분이 지금 AI의 아주 신기한 면을 하나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꾸자. 이번에는 이제 렐루라는 활성함수자. 렐루 활성함수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렐루. 렐루라는 활성함수는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비선형성을 우리가 고려할 때 사용되는 거다 그랬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있다. 시그모이드는 상하부가 1과 0을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사용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렐루는 음의 입력이 음일 때는 다 0이 되고 입력이 0일 때는 y = ax 즉 직선으로 가는 이런 식인데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렐루가 많이 쓰인다. 얘보다는 얘는 좀 수렴에 문제가 있다. 이제 시간이 되면 내가 또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 교재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교재 이니셜라이제이션 34페이지.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왜 렐루가 많이 쓰이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렐루 얘를 대입했을 때는 훨씬 수렴이 빠르겠죠. 얘는 단 8번이면 수렴을 해버립니다. 단 8번이면 수렴을 해버립니다. 수렴을 해버리는데 뭐 3번부터 그냥 수렴을 해버리죠.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입력층과 언lik층 사이에 웨이트 매트릭스 가중 변수, 그다음에 언lik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 변수.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여기 y = ax 플러스 b, 여기 y = ax 플러스 b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잠깐만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다 구했습니다. 웨이트 매트릭스를 다 구했는데 이 웨이트 매트릭스는 아까 구한 거랑 또 다르죠. 아까는 우리가 시그모이드에서 구한 거죠. 시그모이드에서 구한 거래 가지고 얘하고 다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라서 수렴과 수렴 정도와 그리고 웨이트 매트릭스는
달라져도 그렇죠? 참값에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웨이트 매트리스가 달라지냐면은 우리가 아대하잖아요. 아대. 그죠? 아대. 아무 말 대잔치 하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 대입하는 아무 말 대잔치 아대가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웨이트 매트릭스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반복 후에는 에폭 반복 후에는 참값에 수렴한다. 여러분 이게 펜으로 쓰다 보면요. 제 의도와의 관계없이 글자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시면서 필기를 좀 해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0.719, 0.54 보세요. 0. 이거 보시나요? 0.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되죠. 책을 보시면은 0.720, 54, 45, 123, 00, 094 0.719, 0.54, 45, 12, 0.094, 1608 그죠? 또 다섯 번째 지나서 여섯 번째 1608 또 마찬가지로 그죠? 이 숫자가 아대에서 참값으로 바뀐다. 아대에서 정확한 웨이트로 개선되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네트워크 이렇게 인풋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은닉층을 갖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계속 그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 항은 늘겠죠. 그죠? 은닉층의 개수가 늘면 체인 룰의 항은 비례해서 늘어난다. 비례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례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절차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도를 보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진도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강은요. 3강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내가 지정해 드린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3강. 여러분 이거 스카이프예요. 3강은 반드시 이 부분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요약. 자, 지금 여러분이 3강에 있는 요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강의한 것만큼 자세하게 강의를 해놨어요. 완전히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프로젝트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 빠져도 되겠지요. 물론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4강이 다 됐죠. 그죠? 오늘 4강이 진도가 다 나갔습니다. 천천히, 되도록이면 정말 천천히 했습니다. 또, 요 영상을 올릴 테니까 또 요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내가 강의를 꼭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프로젝트와는 당장 관련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종강하기 전에 종강하고 나서라도 1시간, 딱 1시간이면 되거든요. 그 강의를 종강 전후에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젝트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4강이고요. 토요일 날 이제 5강 마지막 5강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제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나 드릴 건데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 하나, 기둥 하나를 설계를 할 겁니다. 보 하나, 기둥 하나를 설계를 할 건데 그 설계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은 이 소프트웨어는요. 제 연구실에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아직까지 미완성 단계라서 여러분이 이제 제 연구실 내에서만 꼭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복사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제 컴퓨터 내에서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강, 5번의 강의,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 번, 6번, 그죠? 6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요거까지 7번, 7번. 총 7번의 강의니까 거의 한 달이죠. 이번 학기에 커리큘럼에 없는 AI를 여러분에게 과외로 한 달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가 힘든 때도 이렇게 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시대는 AI 시대죠. 요새 여러분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오프사이드도 AI가 판정하고 있죠. 반자동 판정 시스템이 이게 AI로 하는 거거든요. AI로 판정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생활에 AI가 없는 데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특강으로 꾸민 거의 뭐 7주, 그죠? 7번. 7번이면은 이제 거의 4주. 학교로 따지면 4주. 한 달간을 특강을 한 겁니다. 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정성을 좀 잘 해량하셔서 꼭 복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공부한 이 부분이 AI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든 부분에 이 부분만 넘어가면 이제 AI는 이렇게 책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